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드리머들의 다카 추방 유예와 외국인 미군 입대 마부니 프로그램 등 두 가지 친이민 정책이 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카 추방 유예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마부니 외국인 미국 입대는 국방부에서 10월부터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름이비 청년들인 드리머들을 보호해온 다카 추방 유예와 외국인 미군 입대 시 신속 시민권을 제공해온 마부니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내몰려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5년 이상 한인 청년 17,600명을 포함해 드리머 78만 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온 다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이 걸려 시행이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10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다카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놓고 있는데 이곳에서 실제 제소할 경우 불체 부모들로 확대하려던 다파처럼 보수적인 연방법원의 시행 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할 것이라며 수주 안에 결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 미군 입대 시 신속 시민권을 제공해온 마부니 프로그램을 놓고 고심에 빠진 국방부는 새로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아예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마부니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모병에 합격했으나 까다로워진 신원조회에 걸려 실제 입대하지 못하고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있는 4천여 명의 합격 취소와 그중 이미 비자가 만료된 1,000여 명의 추방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새 회계연도에도 마부니 프로그램을 유지해 이미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4,000명의 미군 입대를 보장하고 비자가 만료된 1,000여 명도 결코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치들을 국방예상법안의 수정안으로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전면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다카 수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프로그램 합격자 중에 스파이 혐의자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입대시키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부니 미군 입대 프로그램은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 안에 국방부의 폐지 여부와 의회의 보호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다카 추방 유예는 연방 법무부의 결정이 9월 말 안에 나온 후에 법적 소송이 걸리면 10월 이후 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났을 때 전직 소련 방첩요원 출신 로비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회동과 관련돼 숨기고 있는 세부 내용들이 터져 나오면서 러시아 정부나 정보기관과의 연계와 내통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방어전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핵심 인물로 떠오른 러시아 내통 의혹은 더욱 불붙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 9일 트럼프타워에서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났을 당시 제5의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AP통신과 NBC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타워 회동에는 트럼프 주니어와 매제 제러드 쿠슈너, 선대위원장이었던 폴 매나포트, 그리고 러시아의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라는 여성 변호사가 참석했던 것으로 공개됐으나 러시아 변호사와 함께 온 제5의 인물이 있었다는 폭로입니다. 특히 제5의 인물은 전직 소련의 방첩부대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에 이민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리나트 아흐메친이라는 로비스트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이중 국적자라 알려진 아흐메친은 옛 소련군의 방첩 장교를 지냈기 때문인지 현재도 러시아 정부와 연계되어 있거나 심지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미 당국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흐메친은 스파이 행위는 물론 러시아 정부와 어떤 연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고 크레물린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트럼프 주니어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내통 의혹만 갈수록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처음에는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보니 미국의 러시아 아동 입양 금지 등 제재 문제를 꺼내 정책만 논의했다고 주장했다가 후속 보도로 힐러리 타격 정보를 받기 위한 시도로 폭로되자 이메일을 공개하며 마지못해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주니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시 만남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힐러리의 치명타가 될 러시아 정보를 건네받았는지 이를 선거전에서 악용했는지 등 세부 내용들이 곧 터져나올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P, NBC, CNN, 폴리티코 등이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취재하고 있을 것이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하원의 조사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파문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쉼과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야외 공연장 포드 앰피시어터가 2년 반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오늘 재개장 행사를 통해 2017년 여름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려는데요. 그 현장을 조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민족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LA 카운티 지역 다양한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독특한 공연을 선사해온 1200석 규모의 존 앤스 포드 앰피시어터 야외 공연장. 포드 앰피시어터가 2년 반 기간 동안의 재건축, 레노베이션을 통해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7,220만 달러 프로젝트로 진행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음향과 조명 시스템 개선은 물론 방음벽 강화, 무대 시설 변경, 그리고 무대 뒤 의상실 개선 등 대중들의 공연 관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포드 앰피시어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It's just a great venue for the county of Los Angeles, the Southern California. The Ford Theater certainly is going to be a place where families from all cultures can come and enjoy the performances of local artists as well as international artists. 또한 부식 통제 조치를 통해 극장을 지탱하고 있는 언덕 지반을 안정화시켰고 극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건축해 배수 시설을 현대화해 빗물이 극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앰피시어터의 제2의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준 제부 야로슬라보스키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테라스를 그의 이름을 따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새 포드 테라스 카페와 사무실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 very proud, and I think the terrace turned out beautifully, and the new office building for the Ford staff is gorgeous, and the whole thing it's a transformative project. It's not just a restoration, but it's taken it to a new level. 새롭게 단장을 마친 포드 앰피시어터에서는 내일 2017 그랜드 오프닝 갈라 공연인 탭댄서 겸 안무가로 유명한 세비온 글로버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6일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LA 카운티의 야외 공연장 포드 앰피시어터. 올여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을 보면서 무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항에서 실시하는 얼굴 스캔 대상을 한국 등 해외에 출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비자 기간보다 오래 체류한 사람을 추적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공항 출국자의 얼굴을 스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 국제선 항공기로 출국하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는 얼굴 스캔에 응해야 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출국자 생체 정보를 계속 보유할 계획은 없으며 모든 스캔본을 14일 이내에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추가 검토나 여행 정보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출국자의 정보는 수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재 보스턴과 시카고, 휴스턴, 애틀란타, 뉴욕, 워싱턴 DC 등 6개 국제공항에선 얼굴 스캔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까지 대규모 국제공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얼굴 스캔을 원하지 않는 시민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범인 식별용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 등으로 시민권자들의 얼굴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29개 주 성인 최소 1,300만 명의 사진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지문이나 얼굴 사진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얼굴을 스캔한 안면 인식 정보도 생체 정보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는 지문이나 사진 제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항 출국 심사대에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얼굴 스캔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미국 시민권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출국자 얼굴 인식 정보를 보관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캔 의무화가 경찰과 연방기관 등이 국민이 어딜 가든 수집한 디지털 지문으로 추적할 수 있게 나라를 감시 사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인의 안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건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며 연방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